네, 9월의 첫 번째 거래일 우리는 이미 시작했지만 뉴욕 증시는 노동절 연휴 하루를 맞아서 잠시 쉬어갑니다. 흔히들 9월은 전통적인 미국 뉴욕 증시의 약세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9월도 정말 똑같은 흐름을 보일까요? 일단 지난 추이와 함께 이번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함께 짚어보시죠. 지난 10년간 추이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10년간 추이를 비교했을 때 9월이 전통적으로 S&P 500 지수의 하락을 견인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해서 1월 그리고 12월까지니까요. 9월만 유일하게 밑으로 그래프가 내려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30년 동안의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도 S&P 500 지수가 9월 평균적으로 0.7%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또 5년 중에서 최근 5년 중에서 4개년의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 월간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도 하락 추세를 변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만 비교해 봤을 때 데이터만 봤을 때 9월은 하락장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올해 9월은 어떤 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왜 전통적으로 9월에만 하락을 했던 걸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유로 거론되는 건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름 이후에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회복하면서 9월에는 포트폴리오의 전면적인 재편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월가의 분석인데요. 여름 이후 그리고 휴가를 갔다가 온 이후에 휴가철이 한 차례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9월은 이 모든 계획들이 혼재된 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를 보인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9월에는 주요 이벤트가 몰려 있습니다. 올해 9월 특히나 가장 주요하게 거론되는 게 FOMC죠. 이 전부터 9월의 초입부터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 데이터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9월 5일 8월의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연준의 FOMC 이전에 나오는 마지막 고용 데이터다라는 점의 시작은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 자체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자체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명을 겨우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4개월 연속해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데이터 자체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된 고용 부진이라는 타이틀이 월가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10만 명 아래의 데이터가 쏟아진다면 계속해서 미국 전체가 고용 부진을 휩싸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5월의 고용 데이터 정말 중요할 테지만 이때의 데이터 이후에도 10일부터 11일에는 8월의 PPI 그리고 CPI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물가 지수까지 보고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큰 만큼 두 가지 데이터 조금 더 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물가 지수 한번 비교해 보시죠. 7월의 PPI와 CPI의 흐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관세가 유발하고 있는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PPI가 CPI로 전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기업 단에서의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로 전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7월에는 일단 전가가 되진 않았습니다. PPI는 고개를 들긴 했지만 CPI는 그대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 하지만 이게 8월에는 좀 꺾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물가 지표까지 함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는 대망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 확률 상당 부분 높아져 있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만큼 높아져 있는지는 잠시 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9월 25일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건들 수 있는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소포치는 예상 외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확정치까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죠.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얼만큼 시장이 집계를 하고 있을까를 볼 때 사람들은 모두 CME 페드워치를 주목하곤 합니다. 그럼 현 시점 9월 1일 기점으로 금리 인하의 확률은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을까요? 일단 4bp, 4.5bp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은 86.4%로 상당 부분 높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물가지수와 함께 GDP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도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PC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왔다.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근원 PC는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올리곤 했습니다. 여기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GDP 성장률 자체는 약간 상향이 됐죠. 이 부분도 이번 달 일정 안에서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미 높아져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조금 더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가 있죠. 9월에 초입 시작이 되자마자 고개를 다시금 들었던 AI 버블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딥시크 쇼크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알리바바가 자체적인 AI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H20 칩에 대한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발판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TSMC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자체적으로도 화웨이 칩 자체적으로도 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발판이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알리바바는 지난 장세 10% 넘는 상승을 가져갔죠.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다른 여타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를 보였던 것과는 정말 비교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AI 버블론부터 금리 인하까지 기대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하고 어떤 부분들을 하루 쉬어갔을 때 미리 세워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